자, 이제 로그 한번 볼 건데요. 자, 사실 이 로그 저희가 개발 툴이 있으면 좀 편하게 보실 수 있어요. 자, 여기 왼쪽에 이렇게 보시면 이런 모양이 있습니다. 요거. 여러분들이 이제 기초 장소가 되면 이 친구를 쓰실 수 있어요. 자, 이게 로그를 보는 곳이고요. 자, 이거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로그가 뜹니다. 우리가 작업했던 것들. 방금 저희가 콘솔에서 긴 로그 했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잠깐만요. 저기서 우리가 긴 로그 했던 거랑 똑같은 내역이 이렇게 뜨고 있고요. 자, 보면 이제 diff 변경 상황도 이렇게 보여주는데 조금 더 자세히 보고 싶으시면 여기 눈 모양 있죠? 눈에서 diff 미리 보기 표시를 하시면 이렇게 변경 내역도 보여줍니다. 지금 보면 제가 이렇게 바꾼 내역을 보여주고 있죠. 자, 너무 복잡해서 보기 싫으시면 눈 모양에서 diff를 끄시면 되고요. 자, 요거 우리가 GUI라고 할 수 있는데 되게 편합니다. 요걸 되돌릴 수도 있어요. 이전 상태로. 자, 근데 이제 저는 별로 권장하진 않고요.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직접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를 써서 쓰는 거를 추천해 드립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다시 터미널로 돌아가서 이렇게 이쁘게 보는 거 조금씩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로그라고 하는 명령어로 이렇게 커밋 이력을 보실 수 있어요. 커밋 이력. 지금 보면 누가 했고, 자, 언제 했고, 그 다음에 커밋 멘트가 뭐고, 그 다음에 커밋의 고유 아이디가 무엇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자, 좀만 더 내려보면, 자, 여기 보면 p patch라는 옵션이 있는데 이게 되게 유용하대요. 어떤 게 유용하냐? diff로 이전 커밋이랑 변경된 내역을 보여준대요. 자, 그런데 편리하긴 한데 너무 길어서 이전 내용들을 다 보기가 좀 힘들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보통 작업을 할 때는 이렇게 하나씩 하지 않고 뭐 10줄 또는 뭐 2페이지, 3페이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되게 유용하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많이 하진 않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지금 보면 다행히도 여기 보면 옵션들 중에 몇 개만 봐라 라는 게 있어요. 몇 개만 봐라. 요것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면 긴 로그인데 몇 개만 봐라. P 옵션을 주고. 자, 긴 로그인데 두 개만 봐라. 두 개만 나오죠? 자, 다시. 그 다음에 이번에는 diff를 같이 보겠어요. 긴 로그인데 diff를 같이 보는 P 옵션. 자, 이번에 한 개만 볼까요? 그러면 바뀐 이력이 이렇게 뜹니다. 여기 지금 P 옵션. 자, 지금 두 개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하나예요. 지금 보면 이렇게 스키핑 이렇게 나오죠? 지금 현재 제가 이제 빔을 틀고 크기를 조정하는 바람에 실제로 요 하나가 나온 거고요. 지금 보면 이렇게 지워진 내역이 뜨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지워진 내역. 자, 그래서 우리가 패치 또는 diff를 보는 명령어 P가 될 거고요. 자, 쭉 내려보죠. 자, 지금 보면 여러분들 선임 개발자들이 많이 하는 옵션인데, 스테이터스의 준말인 스테이트의 옵션이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 작업을 얼마나 했냐예요. 여러분들 감시하기가 참 좋겠죠?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 오늘은 한 1000줄 정도 했나 봤더니, 이 두 줄밖에 안 했어?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자, 길 로그인데, 하나 볼 건데, 어, 제 기억으로는 빼기가 두 개, 그죠? 빼기 두 개, 스테이트. 자, 지금 세 개 작업을 했대요. 빼기로.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옵션으로 보실 수 있도록. 자, 좀 내려보면 그런 내역들이 쭉 있고요. 지금 보면 좀 많은 내역은 이렇게도 나오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나는 너무 길게 보는 게 싫어. 그러면 원라인이라는 옵션이 있어요. pretty one-line. 자, 그러면 이렇게 한 줄씩 보인대요. 한 줄씩. 자, 한번 해볼게요. 근데 이번에는 복사 붙여넣기 할게요. 그대로 복사. 자, 쓰기 귀찮잖아요? 기로그 pretty one-line. 자, 이건 꾸미는 옵션이고 한 줄로 보여주겠다. 자, 붙여넣고 엔터. 어허. 자, 근데 내가 이 보여지는 거를 이쁘게 꾸미고 싶어. 이런 느낌으로, 그쵸?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 옵션을 줄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포맷. 자, 보시면. 자, 여기에 포맷을 주겠다. 포맷이 이게 의미하는 게 뭐예요? 요건 뭐겠어요? 여기 좀 짧아졌죠? 짧아진 거. 요건 뭐겠어요? 저자. 저자. 이메일 빼고 썼죠? 그 다음에 요거는 시간. 그 다음에 요거는 멘트가 되겠죠? 지금 보면 여기에 옵션들에 대해서 쭈루룩 있어야죠? 쭈루룩.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은 옵션을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미리 만들어진 걸 쓰는 것도 방법이죠. 그대로 쭉 드래그해서. 자, 붙여넣으면 이렇게 이쁜 옵션으로 뜨죠. 자, 지금 현재 우리가 해시 코드를 이렇게 길게 보고 있는데 40줄로 실제로 요 7줄로도 충분히 동작을 한대요. 7줄로도. 보면 앞에 7줄만 이렇게 뜨는 거 볼 수 있죠. 지금 보면 저자, 언제, 그 다음에 지금 보면 멘트가 있죠. 지금 보면 이게 뭐예요? 몇 분 전 이렇게 뜨는 거예요. 몇 분 전. 자, 우리가 그리고 브랜치 시스템을 배우게 되면 어떤 브랜치에서 작업하고 있어요? 라는 걸 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자, 그런 것도 제공을 하고 있어요. 자, 쭉 내려보면 자, 그래프라는 옵션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끝에다가 그래프 이렇게 붙여볼게요. 그래프. 자, 위로 가게 한 후에 자, 빼기 2개 하고 그래프 엔터를 치면 지금 현재 이렇게 그래프처럼 보여지는데 우리는 지금 메인에서 작업 하나이기 때문에 한 줄로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걸 볼 수 있고 우리가 이제 다른 브랜치라는 거를 해서 이렇게 작업을 하면 이런 모양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거기에 대한 예시가 여기 보면 이렇게 보이죠? 그렇죠? 지금 다른 브랜치로 작업을 해서 여기서 병합한 걸 볼 수 있어요. 이 브랜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내가 어떤 작업을 하는데 예를 들어 게임을 만드는데 기능을 하나 추가하고 싶어. 그러면 내가 기능을 추가하는 브랜치를 하나 쳐서 미리 해보는 거예요. 해보다가 마음에 드네 하면 다시 병합해서 이력으로 만들고 또 내가 어떤 기능을 만들다가 마음에 드네 하면 또 병합해서 만들고 또 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요? 그냥 폐기하고 뭐 하다가 또 마음에 안 들면 폐기하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 브랜치입니다. 자, 지금 보면 이렇게 브랜치가 이쁘게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고 우리는 브랜치를 아직 안 만들었기 때문에 나오지 않죠. 자, 내려보면 자, 여기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어요. 아까 봤던 diff in p 다음에 이력 스테이터스의 준말이 state 다음에 요거 지금 보면 state 명령 결과 중에 수정된 파일 삭제된 라인만 보여주는 short state 이런 게 있고요. 자,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걸 다 해드릴 이유는 없고 그쵸? 해드릴 이유 없고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여러분들 맞게 입맛에 맞게 바꾸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여러분들이 보면 언제까지 로그를 보고 싶다라는 옵션이 있어요. 이것도 유용할 것 같아요. 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예를 들어 작업을 한 3년 했어. 3년 했으면 이거 다 보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2개, 3개 보는 게 아니라 언제까지 했던 걸 보겠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search 옵션이죠. search 옵션도 꽤 유용할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어떤 걸 서치하는 거죠, 내용을. 자, 그래서 특정 텍스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검색해서 그 커밋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search. 자, search는 대문자 S가 될 것 같아요. 자, 쭉 내려볼게요. 자, 지금 이렇게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있네요. 자,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죠? 자, 10월 1일부터 11월 1일까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머지하지 않은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건 나중에 보시고 보면 저자도 이렇게 누구 저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 특정 저자가 작성한 내역들이 이렇게 뜨고 있어요. 자, 우리는 이렇게 해도 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 인텔리저에서 하단에 여기 보면 기표시 눌러서 이렇게 봐도 되겠죠. 자, 이렇게 지금 보면 우리가 검색도 할 수 있죠. 그럼 여기 검색을 하실 수 있어야죠. 지금 아마 우리가 작성한 코드를 하는 게 아니라 멘트에 썼던 거를 한번 할 거예요. 보면 이렇게 멘트에 우리가 추가 옵션 이렇게 썼던 멘트가 이렇게 검색되는 거 볼 수 있죠. 보면 저자와 이렇게 브랜치명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거의 다 봤고요. 중요한 부분. 자, 넘어갈게요. 자, 요거는 많이 쓰는 옵션은 아닌데 amend라는 옵션이 있어요. 자, 이거는 뭐냐면 내가 이전에 커밋했던 멘트를 다시 바꾸고 싶을 때 쓰는 옵션이에요. 이렇게 amend. 자, 지금 보면 내가 요 커밋을 할 때 여기 파일 하나를 잊어버리고 빼먹고 했어. 자, 그때 내가 amend 옵션을 주면 파일이 이렇게 추가된 커밋으로 바뀐대요.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요 세 개가 한 개의 기록으로 된다 되어 있죠. 내가 이 커밋을 어떻게 한다? 요 빼먹은 파일을 추가해서 이렇게 커밋으로 한다. 자, 또는 내가 멘트를 빼먹었다. 멘트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여기다가 멘트를 추가해서 바꾸실 수도 있어요. 자, amend. 그래서 커밋을 고치는 건데 잘 쓰지 않아요. 내가 그냥 새로 커밋하면 되지. 그냥 이렇게 amend로 수정하는 일은 잘하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오픈소스로 서로 이제 개발을 한다거나 아니면 팀 단위로 개발을 할 때 내가 좀 커밋한 이력이 좀 부끄럽다, 좀 제대로 하고 싶다 그러신 분들만 이렇게 깔끔하게 하시는 편이고요. 자, 넘어가죠. 자, 여기 보면 옵션들 중에 아까 점, 별 이렇게 있는데 기존에 우리가 추가했던 내역들을 다시 추가할 때는 별이라는 와일드카드를 쓸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이제 점으로 계속 하고 있고요. 수업으로 계속 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되돌리기예요. 자, 되돌리기. 자, 최근 커밋 버전으로 되돌리는 방법인데 우리가 되돌리는 방법은 체크아웃입니다. 체크아웃. 지금 보면 여기에 빼기 두기 옵션으로 contribute md 파일만 되돌리고 있네요. 근데 보통 이런 식으로는 잘 쓰지 않고요. 특정 커밋으로 되돌리게 됩니다. 보면 이제 체크아웃으로 특정 커밋을 되돌리는 코드가 여기는 없네요. 그렇죠? 없고. 보면 특정 파일로 되돌리고 있는데 이때 이제 체크아웃이라는 걸 쓰게 되면 특정 위치로 되돌릴 수 있어요. 자, 이것도 한번 그냥 넘어갈게요. 잘 안 쓰는 거니까. 자, 지금 보면 리모트 저장소가 나오고 있어요. 리모트 저장소는 우리가 여기 GitHub 쪽에서 할 거예요.
GitHub 쪽에서. 그래서 요거는 좀 지나치고, 자, 이 브랜치로 넘어가 볼게요. 자, 브랜치. 자, 3번. 자, 브랜치입니다. 자, 요 깃에서 가장 본인들이 크게 난 잘했다라고 하는 요소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스냅샷. 자, 스냅샷으로 우리가 수정한 이력만 저장하는 요 시스템을 가장 잘했다라고 하고요. 첫 번째. 그 다음에 이제 분산 버전 관리 시스템. 그러니까 로컬에도 여러 개 있어도 되고, 그 다음 리모트 그 중앙에도 이렇게 둘 수도 있고. 그래서 두 번째가 버전 관리 시스템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사실 요걸 제일 첫 번째로 밀긴 하는데 브랜치예요. 이 브랜치를 굉장히 본인들이 잘했고 이것 덕분에 이제 버전 관리가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지금 브랜치라는 건 뭐냐면 여러 개를 내가 복사해서 작업하는 거랑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예를 들어서 게임을 개발했어요. 똑같이 한번 얘기해 볼게요. 뭐 RPG 게임이에요. 자, 이거를 이미 내가 배포를 했어. 서비스 중이야.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 게임을 쓰고 있겠죠? 이렇게 쓰고 있어요. 자, 내가 이렇게 쓰고 있는 도중에 여기에 특정 기능을 추가하고 싶은 거예요. 특정 기능. 예를 들어서 뭐 RPG니까 인벤토리 시스템을 좀 개선하고 싶어. 아니면 인벤토리를 추가하고 싶어. 그래서 기능을 이렇게 추가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게임에서 내가 추가를 할 때 오류가 떠버리면 이 프로젝트 자체가 어떻게 돼요? 전체적인 오류를 가지겠죠? 전체적인 오류를 가져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일반적으로는, 자, 게임을 그대로 복사를 해요. 자, 이렇게 게임을 복사를 합니다. 자, 여기서 내가 인벤토리 시스템을 개발을 해요. 이렇게. 그냥 개발이라고 할게요. 자, 하다가 이게 잘 되면 어떻게 하냐면 얘를 이렇게 배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유저들이 다시 이 게임을 쓰다가 어디로? 이 게임을 안 쓰고 이 게임을 쓰게 되겠죠. 자,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했더니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가 기존에 있는 게임을 복사해서 작업을 해야 되니까 용량이 2배. 작업도 좀 불편하고 이전 작업을 했던 것도 좀 불편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자, 우리가 개발을 할 때 배포를 하는 브랜치를 하나 두기로 했어요. 자, 요게 메인이에요. 자, 내가 여기서 작업을 하다가 요거를 내가 요 부분에서 배포를 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 작업을 쓰고 있겠죠? 자, 여기서 내가 인벤토리 개발하고 싶다 그러면 브랜치를 하나 만들어요. 자, 브랜치를. 자, 이렇게 브랜치를 하나 만들었어요. 자, 요걸 우리가 뭐 개발 중이다 그래서 뭐 디플로이먼트 또는 뭐 기능 개발 중이다 해서 뭐 또 기능 개발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디플로이 인벤 이렇게 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개발을 해요. 하다가 이게 마음에 들어.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 친구를 이렇게 병합을 해요. 그러면 이 친구를 우리가 서비스하는 거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장점이 뭐냐? 자, 지금 현재 우리가 복사한 것처럼 보이지만 복사한 게 아니라 브랜치만 작업을 했기 때문에 용량이 늘지 않아요. 늘지 않고 내가 작업하다가 이게 오류가 떠서 마음에 안 들어. 그럼 그냥 작업을 안 하면 되죠. 하다가 취소하면 되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거나 또는 여기 오류가 떴어. 유저가 사용하다가 이거 문제가 있는데 좀 버그를 수정해줘. 그러면 여기서 쭉 빼서 버그를 수정하다가 완료되면 어떻게 해요? 또 추가하고 그 다음에 이걸 서비스하고 이런 식으로 뭔가 계획적으로 우리가 작업을 하실 수 있다 라는 거예요. 이게 브랜치 시스템이 되겠죠. 자, 이때 우리가 이렇게 작업을 치는 것을 브랜치를 만든다 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기존의 브랜치에다가 합치는 것을 우리가 병합한다. 영어로는 merge라고 불러요. merge.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뭘 배워볼 거냐면 브랜치를 만들어서 작업을 하고 병합하는 걸 한번 해볼 거예요.
자, 다시 와서 우리가 기능을 개발하다 보면 코드를 여러 개 복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능이 여러 개면. 자, 통째로 복사하고 원래 코드와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개발하게 되는데 그것들이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거랑 동일한 느낌처럼 작업하는 게 브랜치 시스템이다. 지금 Git에서 최고의 장점이라고 나오죠. 다른 것들과 구분되는 특징 중에 하나고요. 자, 우리가 브랜치와 브랜치 사이를 아주 쉽게 이동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병합하실 수 있어요. 이게 병합이 있고요. 아까 제가 자, 이렇게 합쳐지는 것을 여기서 merge라고 부르고 있어요. 내가 쉽게 브랜치를 치고 또 이전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요. 하루에 수십 번을 해도 상관없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전에 계속 복사 붙여넣기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 이 친구가 20기가야. 그러면 10번을 계속 복사했어. 그럼 몇 기가가 돼요? 200기가. 그죠? 용량이 계속 늘어나게 되죠. 그런데 이 브랜치 시스템은 그런 게 없대요. 내가 브랜치를 친다고 해서 용량이 늘어나는 게 아니죠. 왜냐? 스냅샷이니까. 그렇죠? 여기다 수정한 이력만 저장하겠죠. 스냅샷이니까 수정한 이력만 저장해서 20기가가 아니라 작업한 이력만 저장이 되겠죠. 자, 넘어가죠. 자, 이거는 일단 넘어갈게요. 우리가 쭉 했던 거니까. 자, 우리가 작업한 이력이 있으면 이것을 브랜치를 여러 개 쳐서 작업을 할 수 있대요. 하지만 한다고 해서 용량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작업한 이력만 저장이 되는 거예요.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서 내가 수정된 이력만 스냅샷으로 저장하기 때문에 용량이 가볍다라는 내용을 연결해서 하고 있고요. 자, 쭉 넘어가죠. 자, 지금 보면 커밋 이력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이게 A.점 자바다. 그러면 내가 어떤 특정 코드를 추가했다. 그러면 이게 요거다. 내가 두 개의 코드를 추가했다. 그러면 이게 요거다. 세 개 코드를 추가했다. 그러면 요게 요거다. 이런 얘기죠. 자, 근데 요게 다 뭐예요? 스냅샷 A, 스냅샷 B, 스냅샷 C로 저장이 돼 있는 거죠. 자, 이때 내가 최종 버전인 이 녀석의 C죠. 그렇죠? C. 자, 이게 최종 작업이다 해서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거죠. 이렇게 헤드. 난 지금 이 부분에서 작업하고 있어. 이런 뜻으로 우리가 헤드로 가리키고 있어. 자, 이거를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최초 커밋에서 작업한 이력, 작업한 이력, 작업한 이력. 그래서 헤드로 우리가 지금 현재 브랜치가 우리는 메인입니다. 자, 메인이 이렇게 가리키고 있다. 자, 이런 그림이고요. 자, 이번에는 브랜치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브랜치를 만드는 방법은 쉬워요. 자, 브랜치 테스팅이에요. 자, 테스팅이라는 이름이니까 무슨 뜻이겠어요? 뭔가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을 테스트 해보는 거.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이렇게 테스트를 만든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아직 작업을 누구에서 하고 있어요? 마스터, 메인에서 하고 있는 거죠. M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헤드는 아직 여기 있어요. 헤드 아직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럼 내가 여기서 테스팅으로 작업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쵸? 헤드를 테스팅으로 옮기면 돼요. 자, 그게 체크아웃입니다. 자, 체크아웃을 어떻게 해요? 지금 보면 아직 헤드는 여기 있다고 하죠? 자, 보면 체크아웃으로 테스팅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거예요. 자, 이 체크아웃은요, 헤드를 이동시키는 거예요. 체크아웃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체크아웃은 뭐다? 요 헤드를 이동하는 거다. 내가 작업하는 거를. 내가 예를 들어 체크아웃 34AC2 했어요. 그러면 얘가 어디로 이동해요? 그쵸? 일로 이동하겠죠. 그쵸? 일로. 그러면 이런 모양이 아니라 헤드는 여기로 이동하겠죠. 자, 근데 여기에 브랜치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작업하시려면 무조건 브랜치를 만들어야 돼요. 브랜치. 아까 브랜치 만드는 명령어 뭐였어요? 그쵸? 브랜치, git 브랜치, 뭐 예를 들어 A라고 했어요. 소문자 A 할게요. 그쵸? 그럼 여기에 A라는 친구가 이렇게 만들어져요. A라는 친구가.
그럼 헤드는 아직 여기겠죠? 그러면 내가 브랜치 A로 작업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 헤드 잘못 썼네. 자, 헤드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쵸, 체크아웃 A 하면 되겠죠. 그러면 헤드가 이렇게 이동해요. 이렇게 이동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떻게 하냐면 만들고 체크아웃. 자, 이렇게 작업하면 되고요. 이 체크아웃은 뭐다? 헤드를 이동시키는 명령어다. 자, 쭉 내려보면 자, 내가 아까 전처럼 자, 테스팅으로 이동했던 중에 여기 테스팅에서 헤드가 이렇게 있었는데 작업을 하고 커밋을 했어요. 작업을 하고 커밋을 했어요. 그럼 헤드는 여전히 테스팅을 따라가겠죠? 테스팅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내가 체크아웃으로 다시 마스터로 이동했어요. 그 다음에 내가 작업을 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분기가 생겨요. 자, 분기가 생깁니다. 커밋을 하면 헤드가 여기 있겠죠. 자, 볼까요? 자, 내가 작업을 해서 이렇게 분기가 생겼어요. 자, 이 두 개는 완전히 다른 이력을 가지고 있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거예요. 자, 이 두 개는 지금 뭐예요? 형제인 거죠? 형제는 사이가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그쵸? 일반적으로 나빠요. 좋은 형제는 잘 없죠. 자, 그것처럼 두 개는 완전히 다른 이력이 있는 거예요. 자, 있는 거.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두 개의 이력을 합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머지를 하시면 돼요. 자, 이 다음 얘기가 나오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여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자, 우리 새로운 브랜치를 만들어서 작업을 해볼 거예요. 자, 여기로 오셔서 자, 저는 ZSH로 할게요. 왜냐하면 브랜치가 여기 보면 이렇게 메인으로 떠요. 윈도우인 사람들은 깃배시를 쓰시고요. 자, 여기 보시면 깃배시라는 게 있을 거예요. 깃배시. 그 다음에 맥인 사람들은 OMyZSH 쓰시고요. 자, 내가 기능을 추가하고 싶어요. 자, 기능은 이제 A.Java라고 해볼게요. A.Java. 그래서 우리가 기능을 추가하는 브랜치명을 보통 deployment 그렇게 부릅니다. 그렇죠? dev라고도 하고요. 자, 그래서 브랜치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git branch 개발한다 이렇게 할게요. dev만 쓸게요. 줄여서. 자, 그러면 이렇게 브랜치가 만들어졌어요. 아무것도 안 뜨죠? 우리가 상태를 보고 싶으면 git status예요. 자, 지금 보면 나는 메인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dev가 만들어졌는지 보고 싶다 그러면 로그. 자, git 로그. 다음에 다른 친구들도 보고 싶으면 all 쓰는 게 좋다고 했죠? 자, 현재 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는데 메인에서 그렇죠? 헤드는 지금 여기 있는 거죠? 이렇게 하죠. 그렇죠? 메인에서 작업하고 있는데 헤드가 여기 있는 거죠. 자, 근데 여기에 뭐가 만들어진 거예요? dev가 만들어진 거예요. dev. 자, 내가 여기서 작업하고 싶으면 이 헤드를 어떻게 하면 돼요? 그죠? 이렇게 이동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Q하고 자, git checkout dev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바뀌어 있죠? 바뀌어 있어요. 지금 현재 너는 dev에서 작업하고 있어. 이 뜻이에요. 그러면 헤드가 이렇게 이동을 해요.
그럼 내가 커밋을 하면 dev의 브랜치로 이렇게 커밋이 만들어집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A라는 자바를 개발하기로 했으니까, 자, src에 와서 마우스 오른쪽, 자, 새로 만들기, 자바 클래스. 자, A라는 기능을 만들고 있어요. 그냥 A라고 할게요. 자, 임의로 필드 하나 만들죠. int A는 10. 자, 그러면 저장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장할 거예요. 자, 기능 구현 끝났다고 치고, 그쵸? git add 점. 그러면 new 파일이라서 이렇게 초록색으로 떴고요. git commit m a 기능 구현 완료. 자, 로그를 한번 볼게요. git log all. 자, 보면 이렇게 대북으로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자, 종료하고. 자, 요것도 우리가 이쁘게 여기 한번 봐볼게요. 하단에 그래프로 보고 싶으면 여기 git 보이는 거 체크. 그러면 이렇게 다른 색깔의 브랜치가 생긴 걸 볼 수 있어요. 자, 조금만 더 수정해 볼게요. 커밋을 하나 더 만들려고. 자, 여기다가 생성자 하나 만들어 보죠. 퍼블릭에 a에 int a this.a는 a. 자, 우리 구현 끝났고요. 추가 기능 구현이 되겠죠. 자, 여기 터미널에 와서 자, 한번 커밋했던 거니까 A 옵션으로 쉽게 커밋을 해볼게요. git commit am 생성자 초기화 추가. 자, 그러면 보면 이렇게 두 개의 커밋이 생긴 걸 볼 수 있죠. 그래프로도 한번 볼까요? 자, 그래프로도 보면 이렇게 색깔 다른 두 개가 뻗어나온 걸 볼 수 있어요. 자, 나는 다시 메인으로 돌아가서 작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쵸. checkout main. checkout main. 자, 이 브랜치로 가겠다 하면 되겠죠? 자, 내가 만약에 자, 체크아웃 메인을 안 하고 체크아웃 여기 커밋 이름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헤드가 어디로 갈까요? 메인으로 갈까요? 메인이 아니 여기 커밋으로 갈까요? 커밋으로 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체크아웃이라는 거는 커밋으로 이동할 수도 있고 또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브랜치로 이동할 수도 있고 우리는 지금 메인으로 작업하고 싶으니까 메인으로 이동하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종료하고 자, git check out main이에요. 자, 요걸 하게 되면 A가 사라질 거예요. 자, A가 사라지는 이유가 뭐죠? 이 A는 dev에서 작업한 내용이니까 메인에서 작업한 내용이 아니니까 사라지겠죠? 자, 엔터. 짠! 사라졌어야죠. 자, 예전에는 이 개발 툴이랑 깃이랑 연동이 좀 잘 안 돼서 좀 늦게 없어진다거나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요즘은 잘 되고 있고요. 자, 이번에는 메인에서 좀 작업을 해볼게요. 자, 메인. 자, 메인에서 B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 와서 새로 만들기. 자바 클래스. B 만들고. 자, 문자열 B 이렇게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커밋도 한번 해볼게요. git add 점 git commit m b 기능 추가. 그러면 지금 메인이 작업한 이력과 데브가 작업한 이력이 완전히 다르겠죠? 자, 이런 모양으로 생길 거예요. 한번 볼까요? 자, 여기 그래프로 볼게요. 짠! 이렇게 됐죠, 그쵸? 지금 보면 여기 이쁘게 굵은 가지로 되어 있는 모습이 메인 브런치, 우리가 보통 배포를 하는 중심이 되는 브런치가 되고요. 이 메인은 절대 지울 수 없어요. 무조건 메인 브런치 하나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깃에서는 이 중요한 가지가 꼭 있어야 된다. 자, 하나 더 추가해 볼게요. 어떻게 나오나? 자, 똑같이 생성자 초기화. 자, public b str b this.b는 b. 자, 터미널에 와서 자, 위로 올려서 자, 이렇게 할게요. 자, 위로 올려서 자, 기능 추가가 아니라 생성자 초기화죠. 비생성자 초기화. 자, 하지만 여기다가 옵션으로 A 옵션을 줘야 되겠죠? A 옵션. 엔터. A 옵션을 앞쪽에 줘야 돼요. 죄송해요. 앞쪽에다가. 자, 앞쪽에다가. 엔터. 자, 됐죠? 자, 지금 현재 이 파일을 찾아버렸네. A로. 지금 우리는 A로 모든 걸 추가하고 그 다음에 M으로 멘트를 써야 되는데. 자, 그러고 나서 브랜치를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브랜치가 떨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죠. 자, 여기에는 A가 들어있고 여기에는 B가 들어있는 상황이죠. 자, 두 개는 이력을 공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완전 다른 이력이죠. 형제간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지금 우리가 어디로 하고 있냐면 자, 이 부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브랜치. 여기까지 해본 거예요. 자, 요거를 이쁘게 우리가 보고 싶다 그러면 여기 보면 원라인, 데코레이트, 그래프, 올 이라는 옵션이 있어요. 요거 그대로 한번 써볼게요. 자, 그대로. 자, 그러면 이런 모양으로 우리가 터미널에서 보실 수 있어요. 자, 터미널 가서 쓰고 엔터. 그러면 비슷하네요, 그렇죠? 지금 요거랑 거의 비슷하죠? 자, 이번에는 메인에서 대부가 마음에 들어 병합하는 거 한번 해볼 거예요. 자, 병합하는 거. 자, 어렵지 않아요? 자, 메인에서 대부를 병합하려면 체크아웃이 메인이 돼 있어야 돼요. 무조건. 대부에서 메인을 병합하려면 대부로 체크아웃 해야 되고요. 자, 병합은 어렵지 않고 그냥 우리가 git merge예요.
누구를? dev를. 자, 지금 dev에서 A를 작업했으니까 여기 A가 톡 생기면 되겠죠? A가 톡 생기면서 합쳐지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볼게요. 엔터. 자, 지금 보면 너가 이 새로운 커밋이 만들어진대요. 자, 우리가 작업이 이렇게 있으면 자, 요 작업인데 우리가 지금 병합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하면 지금 새로운 커밋이 만들어지겠죠. 요 커밋에 멘트를 쓰라는 거예요. 자, 멘트.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커밋 멘트를 쓰라는 건데 우리가 이렇게 비워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콜론 Q. 자, 그러면 이제 커밋이 완료가 됩니다. 자, 이렇게. 자, 지금 A가 만들어졌대요. 만들어졌네요, 여기. 자, A도 있고, B도 있네요. A도 있고, B도 있고. 자, 이게 우리가 여러 작업을 하고 병합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거를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자, 팀장님이 우리 태연님한테 작업을 시킨 거를 받아서 병합하고, 그죠? 우리 현빈님한테 받은 거를 병합해서 새로 만들고. 자, 이런 작업 우리가 머지로 하실 수 있는 거죠. 머지, 요거. 자, 그리고 그래프로도 보면 이쁘게 이렇게 합쳐진 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네. 그러면 이제 요 대부가 작업을 안 나눠줬거나 아니면 메인을 체크아웃을 못 하신 거겠죠. 메인 체크아웃해서 작업했으면 되겠죠. 만약 이제 일자로 됐다 그러면 리베이스 병합을 한 거예요. 자, 리베이스 병합이라는 건 뭐냐면 자, 요 지금 나눠진 브랜치를 이렇게 병합시키는 거예요. 위치로. 이렇게. 그러니까 커밋은 총 4개인데 이 브랜치를 나누지 않고 병합하는 것을 우리가 리베이스 병합이라 불러요. 근데 리베이스 병합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기대 옵션으로 리베이스 하겠다 병합할 때마다 그러면 이렇게 합쳐지게 됩니다. 하나의 브랜치로. 근데 이런 짓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현재 2개밖에 없는데 예를 들어 우리 회사의 팀이 20명이야. 그럼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나옵니다. 첫 20개가. 그러면 이게 보기가 싫어서 어떻게 해요? 그냥 이렇게 병합을 시켜버려요. 하나로. 그걸 우리가 리베이스 병합이라 부릅니다. 자, 그래서 요건 제가 한번 옵션을 봐드릴게요. 이거 옵션을 머지로 그냥 바꾸실 수 있으니까. 자, 우리가 여기까지 한번 쭉 볼 거고요. 병합은 우리가 병합 충돌이라는 것도 배워야 되니까 쉬었다가 와서 병합 충돌도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